여당이 난감한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반면에 제1야당 자유한국당 내부 상황은 어떨까요? 2월로 다가온 빅 이벤트가 있죠. 전당대회 앞두고 요즘 잇따라 출사표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죠? 예, 독특한 퍼포먼스로 출마 선언한 안상수 의원이 눈에 띄더라고요. 네. 나와가지고 손팻말을 갖다가 좌파 정권 딱 깨고 개파 정치 깨고 대권주자 비켜 세 장을 깨면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. 재밌었습니다. 네. 이제 그렇게 다 나와라 한 분이 또 있어요. 김진태. 시민 후보, 당원 후보 이런 프레이즈를 걸고 국회 본관 앞에 쫙 모여가지고 출사표 던지는 행사를 했는데 이때 이제 김진태 의원실 추산 5,000명. 장진영 추산 1,500명.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. 이때 이제 다 나와라. 뭐 황교안, 홍준표, 뭐 김무성. 다 나와서 한번 뜨겁게 한번 붙어보자 이러고 이제 도전장을 딱 내밀었어요. 근데 이제 김진태 의원은 아마 태극기 부대들이 자기를 지지할 거다. 그래서 3만 표는 확보했다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네. 하고 있습니다. 예. 아니, 선거 출마하면서 무슨 얘기도 못해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과 보수에 대한 존경심은 확실한 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얘기하는 태극기 부대들은 상당히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. 재밌는 게 24일인가요?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불출마를 선언하셨죠. 저는 출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박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? 저는 늘 그분은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지 전당대회는 안 나올 것이다. 간보기 하려고 했는데 나온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나오면 떨어진다. 그러니까 안 나올 것이다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. 네. 아주 현명한 선택했어요.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심판을 보려다가 선수로 뛰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 와중에 본인께서 정리를 그렇게 그래야 하셨다. 뭐 정당에서 하다가 전부 나올 수도 있고 출마할 수도 있는데 간보기 해보니까 안 되겠거든.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. 흥미로운 건 이분이 이제 자기 혼자 출마 안 하시면 되는데 꼭 남을 끌어들이시더라고요. 예. 황교안 원래 후보도 나오면 안 된다. 홍준표도 나오면 안 된다. 오세훈도. 오세훈도 나오면 안 원래 된다. 정치라고 하는 것은 죽을 사람한테 칼 대는 게 아니에요. 나올 사람만 공격하자고요. 네.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 될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왜냐하면은 도로 박근혜당 되기 위해서. 지금 친박들이 원체 우세하거든요. 네. 제일 고민이 홍준표 전 대표야. 홍준표 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제일 좋은 계산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. 많이 계산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올 겁니다. 결국 대결은 황교안, 오세훈, 박근혜당, 비박근혜당. 이렇게 되리라고 보고 승자는 황교안이다. 예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혹시 뭐 본인의 좀 기대와 희망사항이 곁들여진 분석이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도 조금 그렇게 드는데. 나무 마음속을 꼭 집어낼 필요는 없어요.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. 우리나라도 핵 개발해야 한다. 이건 뭐 한국당의 기존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선 이 발언을 한 거고 또 뭐 마치 경쟁하듯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는 통진당 해산을 내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라는 깜짝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? 이 전술핵 배치는 예. 저 보수당에서 한미 방위 조약을 깨버리자 네, 네. 하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북한은 핵 개발을 했더라도 OECD 회원국도 아니고 NPT 무역에 가입이 안 돼 그렇죠. 있고. 예.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니까.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돼요. 그런데 보수가 어떻게 군사 동맹을 깨버리고 깨면서. 핵 개발을 하자. 그래서 참 오세훈 전 의아하네요. 시장이 무상급식 때문에 시민 투표 붙어가지고 시장 물러가듯 잘못 발언했다. 나는 그렇게 생각해. 네, 이제 예. 이 두 분을 보면은 사실 그 극우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. 극우 경쟁을 하는 건 바로 자유한국당의 현재 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. 개혁에 실패한 겁니다. 예컨대 개혁을 하려고 방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분들이 있잖아요. 이분들이 지금 사죄를 하는
너희들 사과해라 뭐 이렇게 반성해라 이렇게 따지는 분위기가 돼버렸거든요. 실제로 해서 복당한 분들 복당 허락이 안 됐고 심지어 이부망천 망언했던 분 있잖아요. 네. 이런 분들은 허락이 됐단 말이죠. 그래서 지금 이게 현주소를 보여주는 거고요. 재밌게도 이제 핵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비핵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핵 개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대북 관계 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아요. 이 사람들은.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라는 것, 핵 보유를 갖다 갖고 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그래서 미국하고 어떤 협정을 맺는 거냐면은 미국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고 다만 트래거라 그러죠. 왜? 장거리 미사일만 포기하는 식으로 협상이 될 거를 전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. 이것은 바로 뭐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. 네. 저는 이 대목에서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주요하게 있는 것 하나가 과연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인가. 공안검사 출신이고 탄핵 때 법무장관 총리를 했고 대행을 했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남북 화해 또 한반도 비핵화 이런 상황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에 맞는 후보인가라는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된다면 그런 비판이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굳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갑자기 핵 개발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한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있을 때 국민들이 아니 우리도 이렇게 불안한데 핵이라도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정서가 일부 있었잖아요. 네. 그걸 뜬금없이 이렇게 가져오신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. 오세훈 후보의 핵개발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감이 좀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도 이런 얘기는 1년 전쯤 남북 또 북미 간에 그 미사일 쏘고 이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을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또 모르겠어요. 그런데 지금 뭐 흐름이 그런 흐름이 아니잖아요. 진정돼 가고 풀려가는 분위기인데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지금 통진단 해산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 통진단 해산 주장을 저는 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어요. 국민이 지지해준 정당을 그렇게 간단하게 사법기관은 선출된 권력이 아니거든요.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그렇게 간단하게 재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거든요. 그런 절차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 두 분의 지금 경쟁을 보면 구구 경쟁이라는 것 동의하고 좀 더 늘리면 구구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경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황교안 전 총리 같으신 경우는 통진당 해산 문제라는 건 뭐 사실 진보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건 무리했다 생각하실 거고 보수적 견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저는 황교안 총리한테 지금 최근에 불거졌던 논란 가운데 제일 아팠던 거는 본인이 권한 대행을 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됐잖아요. 그때 난 허리가 아프니까 그 안에 저 책상하고 의자를 좀 들여놔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구치소에서는 판단이 안 서니까 어떻게 할까요? 올렸더니 법대로 해라. 사실 특혜긴 하지만 그 정도는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일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했고 최근에 3번이나 면담을 거절한 것도 그것이다. 법무부의 고정본부에서 하는 일입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전달될 리가 없죠. 일반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다 도와드려라. 그런 큰 방침만 좋습니다. 그런 일은 없습니다.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. 우리 황교안 지금 전 총리의 최대 정체성은 어쨌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된 이미지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씌워지면 남들한테 저 사람 왜 저러지?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거든요. 네. 실제로도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대세를 장악해 한 걸로 보이지만 황교안 총리는 더 얻을 게 없어요. 지금부터. 오히려 공격을 당해서 안팎에서 협공을 당하면 당했지.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대표님은 홍준표 대표가 결국 안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나올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왜? 물론 나오면 또 공격을 당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계속 공격을 당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나가면 되겠구나. 라는 그 계산이 서면은 뭐 언론 보도가 좀 나가고 PK 있죠. 예.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해서 하여튼
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특히 저는 단일 후보들과 단일화 추진 중이다. 그렇죠. 뭐 이런 뭐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까지. 영남권의 저 거점을 더 만들겠다는 네. 얘기죠. 오늘 뭐 사실 목포 대첩부터 한국당 이슈까지 이렇게 쭉 함께 해주셨는데 박지원에게 목포란 어떤 의미일까요? 저는 목포가 저의 전체이고 잘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념을 이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